BBB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다. 어제 저희 오전 7시쯤에 저희 또 신중호 앵커께서 CNBC 속보가 나오는 것을 바로 전해주셔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태양광이 강했습니다. 후발로 미국 시장에서 좋았고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바이든의 기후 법안이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주식의 수혜주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앵커 브리핑 세 번째 단락을 또 조맨친 BBB 네. 법안 기대. 아직은 통과는 안 했지만 네, 뭐 거의 그렇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의 돈풀기가 임박했다. 뭐 돈풀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축소되긴 했는데 결국 이제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비롯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네.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어떤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법안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 쓰는 법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걷는 법안입니다. 세금을 더 증가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조맨치 의원이 가장 지금 뭐 BBB 법안 관련돼서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돈은 많이 쓰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내용이 일단 한 7,400억 정도 이제 그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증세안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한 3,000억 정도는 이제 미국의 뭐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거고 나머지 한 3,700억 정도가 지금 기후 변화 관련된 그다가 한 700억 정도가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쪽으로 이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초에 만들었었던 BBB 법안이 뭐 3조 5천억, 그다음 뭐 줄어서 뭐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제 쓰겠다라는 거에 비해서 뭐 3,700억 달러니까 많이 좀 줄었죠. 네. 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이제 계속 그 미국 의회에서도 이 3,700억이면 기후 관련 법안으로 통과할 거는 아마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좀 전에 뭐 앵커도 얘기했듯이 뭐 모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전기차, 풍력, 태양광 관련된 제조 시설 투자에 6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세금 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뭐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좀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이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전기차를 신규 구매를 했을 때 7,500달러의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은 4,000달러의 추가 크레딧을 지금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 특히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뭐 작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 쪽으로 봐야겠죠? 이게 태양광만 네. 가고 뭐 일부 쏠림만 있고 이런 건 네,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그 지금 뭐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니까요.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든 산업에 아마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네. 태양광 뭐 다음에 이제 풍력 또 돌겠죠, 이제. 그러고 나선 또 뭐 ESS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탄소 인제를 이제 포집하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뭐 점유율 뭐 아직까지는 10%가 안 되긴 하지만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다음 타자는 누굴까?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태양광이 가장 좋았고 그렇죠. 일부 풍력도 좋았고 근데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 안에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될지 다음 차례는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일단 좀 선별하자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많이 올랐었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자회사가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이제 프리미엄 태양광 패널 지금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광 관련돼서 투자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저께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뭐 이런 이제 이제 미국 관련된 발도 있지만 회사 하나 큐셀의 실적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더 크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풍력 관련돼서 이제 CS 윈드, CS 윈드는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콜로라도 주에 이제 풍력 발전 타워, 그러니까 풍력 발전용 타워 공장을 베리스타한테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풍력의 이제 타워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뭐 많이 나가면 뭐 수백 톤을 나갈 만큼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대륙 내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관련된 이제 타워를 이제 수주를 해서 발주를 해서 수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풍력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전 시설이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해상 구조물 관련된 이제 플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의 그 이제 풍력 타워나 이제 해상 부유물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수심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덜 깊어서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강 M&T의 기술력이 뭐 이쪽에서는 뭐 수주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앞서 또 신중호 앵커께서도 우리나라는 수소 분야가 또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몰라서 수소 혹은 ESS 관련 주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앞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우리 금융당국이 선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 1위가 삼성전자였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경우에 수익을 박탈하고 일부 증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이 결말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일단 뭐 공매도하고 개인 투자하고 솔직히 말하면 큰 연관관계는 없다라는 게 아마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는 뭐 일부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외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뭐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한투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뭐 공매도를 일반 매도 처리를 하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2017년부터 한 3년 3개월 동안 한 1억 4천만 주 정도의 이제 공매도 물량을 일반 매도 물량으로 그러니까 처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태료를 한 10억 정도 부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방금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보면 일단 이건 맞는 거. 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 공매도 관련된 분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서 공매도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하고요.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매도 관련된 이제 비중 자체도 6월 기준으로 보면 거래 대금의 한 7%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관련된 물량이 한 40%가 넘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데 과연 이 7%를 갖고 시장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에서부터 7월 11일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하락률을 보았는데 공매도가 허용된 그러니까 종목은 21.8%가 하락을 했고요. 공매도가 불가한 종목은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안 한 종목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이게 공매도와 과연 공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가에는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표님 좀 서운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금 이걸 이렇게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매도를 한 거를
기록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과태료 지금 흥분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과태료 10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공매도 예. 아까 제일 마지막에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건 사실 공매도로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좀 대형주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공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하락했다? 이거는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네. 근데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이유는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3월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거는 공매도를 금지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의 투자 심리와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다가 핵심인 거죠. 네. 저 혹시 네, 실드 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대표님한테 이제 네, 말씀을 아니죠. 저도 이제 같이 네,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 실드 치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한 거는 7%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건 바로 맞습니다. 잡아야 네. 됩니다.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빌리는 비용 자체가 외국이나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네. 미국이나 일본은 40%까지 올라갔다는 그만큼 법적인 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찝어내야 되는데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요 사실 대형주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중소형주보단 덜 빠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드가 아니라 정확한 이제 쟁점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면 됐습니다. 아니, 그럼요. 근데 우리 사실은 앵커님이 법적인 제도가 불리한 건 맞아요. 네. 이건 좀 그쵸. 바꾸긴 해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그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네. 좀 빡빡하게 돼 있는 제도는 맞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간에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불만인 거죠. 그렇죠. 뭐 누구는 빠질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높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기간 제한도 좀 맞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불만인 사항인 거고요. 일단 이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된다라는 손 봐야죠. 네, 예. 그런 거고요. 아마 이번에는 아마 다행입니다. 조금 그 관련된 제도를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에서도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선거하기 전에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뭐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특히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아마 그 뭐 시장 뭐 서치를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이제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공매도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수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언제부터 손본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손본다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손해본 이건 누가 만회해줄 겁니까? 네. 화 많이 났어요 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 아니, 잘 개인- 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예요. 아니 실제 아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잘 가야 또 다른 그건 종목들로 맞죠. 순환매가 네. 돌지 이게 지금 영향이 이거 안 됩니다. 맞습니다. 10억 그냥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은 그래요. 네. 자,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그런 금융 당국의 확실한 조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댓글도 나왔네요. 루키 75님.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금융 당국이 금피아 편이라. 네, 이런 이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근데 자체가 이게-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공매도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좀 무서워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어주는 거에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이 손실률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사서 빠지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답니다. 근데 공매도를 해서 손실을 입으면 이게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다. 일단 상한가 한번 친다라고 해도 손실률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거든요. 공매도는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00%를 넘어서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뭐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의 공매도를 일단은 좀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에 대한 무서운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앵커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저희 제작진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로봇주를 되게 좋아해요. 네. 로봇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는 또 이제 네. 누구보다 빠르게 이게 달린다고 하는데 로봇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금리도 이렇게 좀 내려오니까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또 앞으로 자동화 이런 부분 하면 로봇이 또 네.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로봇 계속 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어저께 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 어저께 이제 규제 관련된 이제 회의가 있었죠. 기재부에서. 관련돼서 한 50개 품목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표현인 것 같은데요. 실내 주행을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의 지금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자동차로 지금 분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다니면 일단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이제 요즘에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인도를 허용을 하지만 이렇게 또 인도로 다니면 또 관리자가 옆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로봇 분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산업용 관련된 분야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와닿는 분야가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동 이제 주행을 통한 이제 로봇 배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트 원마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마일 내에 있는 뭐 단거리 배송을 위한 로봇 배송이 이제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 네. 뭐 얼마 전에 뭐 테레비 프로에서도 뭐 이런 아마존에서 배달하는 게 이제 방영도 되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었고요. 만약 이렇게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관련돼서 특히 이제 물류 로봇 관련돼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빙 로봇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음식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빙 로봇은 대부분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국내보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보전금을 받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뭐 단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로봇 관련 기술주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이나 뭐 물류 로봇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로보티즈나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솔루션, 그다음에 물류 로봇 관련돼서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이니까 이런 종목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로봇 관련 주식 투자할 때 뭐 특별한 팁이 있습니까? 사실 대체로 얘기하는 것이 테마주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접근하다 아직 보면 뭐 옥석 가리는 것도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예. 아마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초기 시장이니까 오히려 실적이 마치 저희 이제 새로운 산업이 시작할 때 주가가 그야말로 불 붙듯이 확 붙듯이 로봇 관련 테마주들도 아직 그런 차원으로 여전히 봐도 괜찮을지. 네, 그럼 뭐 아직까지는 예.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간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테마주의 특징상 뭐냐면 뭐 누가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묻지 다 않죠. 하겠다, 예, 묻지 하겠다라고만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조금 이제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코멘트 덧붙이실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예. 로봇 종목은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이 테마는 우리가 5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성장 산업을 우리가 한 5년 전에 전기차가 막 이제 퇴행할 때처럼의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예, 맞습니다. 로봇에 대한 스터디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에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특히 뭐 산업용, 뭐 오늘은 이제 주행 관련된 로봇을 했는데요. 아마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진짜 수혜주가 뭔지 계속해서 고민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이슈 분석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죄송합니다.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